네, 우리나라는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징검다리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중국도 노동절 황금 연휴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10만 명가량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지만 최근에는 엔저 효과로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는 요우커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떤 대비를 해야 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중국 경제 전문가 김만기 숙명여대 교수, 최요한 경제평론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금 연휴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예. 한국을 찾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뭐 명동 같은 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정말 그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명동 같은 데만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명동뿐만 아니라 뭐 홍대 앞, 강남, 종로 쫙 퍼져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한국관광공사가 낸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30일부터 아마 뭐 5월 3일, 5월 4일 어제까지 네. 대체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요커라고도 하고 유커라고도 하는데 20.6% 늘어난 10만 명이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도 네. 이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51만 5,130명이 왔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최대치. 그러니까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올해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작년보다 27% 증가한 780만 명이 한국을 찾는다. 와.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늘고 있고 곧 네. 천만 시대를 바라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중국이 지금 노동절 연휴를 보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세 번째 명절, 큰 명절 안에 든다고 하는데 노동절 연휴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구정으로 해당되는 춘절, 그다음에 이제 중국 건국일인 국경절 10월 1일, 네. 그다음에 5월 1일 3일 연휴가 노동절인데요. 원래 노동절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노동절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루 정도 쉬었었어요. 인민들을 더 중시하는 거죠. 그렇죠. 네. 노동자, 뭐 농민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전에 하루 정도 쉬다가 이제는 그게 2000년대, 1997년대 우리 그 IMF 경제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무래도 중국이 그 해외 수출로 좀 경제 성장을 많이 견인했는데 그게 좀 타격을 봤어요. 그래서 국정 공유를 좀 늘리자,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7일로 했다가 2007년에 3일로 이제 바뀌고 최근에는 많이 줄었군요. 많이 연휴가. 줄었죠. 줄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도 이때는 이제 여행을 가는 걸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해외 여행을 가기도 맞습니다. 하는데 예. 1, 2월 춘절 때도 많은 요우커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도 명절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들 지방으로 네. 시골로 내려가게 됐는데 대부분이 그때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채우면서 우리 유통업계가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은 것 같고 10월에 또 큰 연휴가 있다고 하죠. 국경절 연휴 때도 많은 중국인들이 그렇죠. 찾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는 중국인 관광객이 몇 명인지 아세요? 글쎄요. 1억 명입니다. 1억 1억 명. 명이요? 예.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많다 보니까 여행 간 지역에 그 생산 유발 효과도 굉장히 큰데 네. 지금 보면은 뭐 봄철이 다가오고 특히 우리나라도 제주 방문객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쇼핑과 또 지역에 있는 인센티브 단체 수요가 꾸준히 늘고 네. 또 항공권 좌석이 과석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번 와주시면은 돈을 확 풀고 가니까 네. 굉장히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중국도 이제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면서 해외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중국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중국인들이 특별히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제 G2 시대로 이제 올라가면서 중산층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국내 여행을 하던 게 이제 해외 여행으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뭐 문화적으로도 우리와 같은 뭐 큰 이질감이 없는 곳이고 같은 한자를 한자 문화권이고 네. 뭐 유교 문화권이고 그래서 한국 여행들을 굉장히 좀 저렴하게 올 수 있는 가깝게 올 수 있는 그런 여행지로 선호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한류의 영향. 연예인들 보러도 많이 오는군요. 그렇죠. 뭐 공연 같은 K-팝 공연이라든가 또 젊은 그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 20, 30대들은 한국에 와서 자기가 드라마 속에 보던
이 연예인들이 먹던 음식이라든가 네. 뭐 옷이라든가 화장품 직접 이런 거 해보고. 체험해보고 그걸 구매하고 그런 한류가 또 쇼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뭐 예전에는 명동에서만 요커들을 볼 수 있었다면 요새는 이 가로수길, 뭐 홍대 다양한 지역에서 요커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방도 많이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가로수길에요. 네. 이제 커피숍에 여성하고 남성, 젊은 남녀가 오는데 네. 여성들은 대체로 여기 코 여기 눈인데 하얀 꺼지를 붙이고 앉아서 커피를 마신대요. 네. 바로 성형 관광 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명동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물건 사고 그랬는데 네. 화장품 가게 오. 많이 갔었는데 지금 역시 화장품 인기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피부에 이 피부에 한국 화장품이 제일 잘 맞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래서 코리아 뷰티 뭐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인기 폭발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이게 명동뿐만 아니라 홍대, 강남, 이제는 뭐 제주도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 네. 또 한국 사람들 왜 그 모바일 앱으로 맛집 찾지 않습니까? 그쵸. 중국 젊은 사람들 이거 따라해서 와가지고 맛집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런다고. 와. 예. 이 중국인들이 큰 손으로 예전부터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느 백화점에서 들은 얘기인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명품 샵에 가서 손가락을 2개 가르친답니다. 이거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사주세요. 싹쓸이.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사갑니까? 정말 중국 관광객들이 그 싹쓸이 관광.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40, 50대 애들이 네. 그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명품 관광들을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면 이제 싹쓸이 관광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경제 유발 효과에 작년에 중국 관광객들이 2014년 한 해만 우리 그 한국에서 경제 유발 효과가 18조 6천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18조 6천억 원. 와, 예. 네. 그리고 이 금액은 우리가 수출로 본다면 자동차, 승용차를 한 70만 대 정도 수출한 금액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34만 명이나 되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분석들을 좀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여행에 나서는 그 중국 여행객들의 나이가 연령별 분포 중에 25살부터 34살까지 굉장히 젊은 층이죠. 그렇죠. 한 40% 가까이 차지한다고 하고요. 거주지별로 보면 광둥성 출신이 그렇게 많이 여행을 간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광둥량 경제적으로 예,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젊고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나가지만 네. 상대적으로 40, 50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을 저렴한 데라든지 섬 지역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섬 지역에 많이 제주도도 많이 예, 제주도뿐만 가고요. 아니라 그런 데 간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금액이 네. 과거에 비해서 40, 50대 사용하는 것보다 떨어지죠. 네. 아주 그쵸. 실속파들이 와서 사용하는 특히나 거예요. 20, 30대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하철 같은데 지하철 타보시면 많이 중국말하는 있더라고요. 젊은 그 관광객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완전 실속 여행을 와서 한국의 홍대 같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서 하루에 한 2, 3만 원밖에 안 하고 한 10명씩 잠자는 곳에 네. 그래서 숙소를 거기다 두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개성 있는 그런 작은 상점 같은 데 가서 그런 쇼핑을 하고 그러죠. 그 20, 30대들을 중국에서는 바링호 세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빠링호 이제 지오링호 요즘에 지어링호 어떤 특징이 그냥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소비 계층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중국 내에서 최근에 그 반부패 사정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큰 소비를 막는 그런 효과도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시진핑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관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시가 관계를 이제 좀 그렇죠. 휴먼 네트워크인데 네. 이런 관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관광을 오면 선물들을 많이 사갑니다. 아까 이제 싹쓸이 관광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내가 혼자 다 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선물들을 주려고 많이 그쵸. 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부패 이런 단속 때문에 많이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도 궁금한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았다가 다시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재방문 의사가 상당히 낮다고 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재방문 의사가 굉장히 낮은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만 관광 왔다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그 지역에서 입소문이 나거든요. 그 네. 입소문이 나면 거기 좋다더라고 와야 되는데 그게 재방문율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불편하고 또 안내 표지판도 부족하고 이건 이제 중국어로 된. 실제로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네. 교통이 불편하고 비싼 가격에다가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 뭐 이런 이제 그 응답이 나와서 이게 문제구나라고 얘기했는데 한국 관광 목적으로 온 사람들 재방문율이 의사가 뭐 16개의 나라 중에 아시아 네. 14위고 추천은 13위고 아이고. 방문 이후에 이미지가 나빠졌다. 16위 꼴찌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관광 왔던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그러니까 중국인들 소수 부유층 1세대가 왔던 1세대 그 여행객 한류 세대죠. 이후에 여행 자유화 초기 시대 2세대. 이제는 좀 문화와 테마를 소비하려고 하는 3세대로 이제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데 네. 그 3세대가 입소문을 많이 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의사소통 불편하고 교통 불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특별히 좀 관계당국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요코 관광객들이 이제는 일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그 엔저 기조도 그렇죠. 많이 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엔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중국에서 일본 제품을 똑같은 제품을 중국에서 사는 거나 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일본에 직접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쌉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매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아까 재방문 의사가 낮은 이유로 예. 우리 종업원들이 좀 불친절하다라고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일본 점원들은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몸에 뱄죠. 네. 몸에 뱄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한중 관계는 역사상 이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요. 중일 관계는 역사상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사 문제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들은 이제 일본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컨테이너 쇼핑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뿐만 아니라 아예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하나를 다 실어 간다. 컨테이너 작은 소형 컨테이너에다가 그 안에 뭐 냉장고, 주방용품, 비디오, 오디오 세트 다 실어서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우와. 또 우리나라에는 천원 샵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일본은 100엔 샵이 있대요. 맞아요. 여기서 아예 다 싹쓸이가 어느 정도 가져가냐면 중국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 다 가져가니까 그 지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 좀 전해달라 그러고 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네. 이건 우리나라로서는 사촌이 땅을 사서 배 아픈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지금 중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근본이 될 수 있는 외교적으로는 우리랑 더 가까운데 그럼요. 경제적으로는 더 완전히 일본에 일본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죠. 더 큰 문제는요. 이제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도 늘고 있지만 일본을 찾아서 쇼핑을 하는 그 씀씀이가 더 크다는 건데 그렇게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전기밥솥 뭐 이런 전자제품을 좋아한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엔저 현상 때문에 네. 중국의 뭐 전기밥솥 같은 거 200만 원짜리 이런 것들도 막 팔린다고 합니다. 이참에 이제 구매를 하자. 이렇게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소비세 감면 정책을 전 제품에 대해서 다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세도 안 내고요. 그래서 일본을 더 많이 찾고 그렇죠. 씀씀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상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우리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서 뭐 성형 관광 얘기도 했지만 최근에 성형외과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인 성형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이래 관광객 수단 느는데 인프라 구축이 좀 부족하다라는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한국의 성형 기술이라든지 의료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성형 관광하러 오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는 거죠. 인프라 이야기 하는데요. 사실 가이드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근데 무자격 가이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뭐냐면은 관광객들한테 쇼핑을 유도해서 수익을 내려는 그 여행사들이 가이드 채용할 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가이드보다 오히려 뭐랄까 쇼핑 유도 능력
가지고 그 있는 우리가 예전에 뭐 태국이나 이런 거 그렇죠. 관광 갈 때 예. 옵션이라고 해서 뭐 많이 하고 또 쇼핑만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뭐 저가 패키지 여행 같은 게 저가 문제가 패키지 여행이 예, 우리나라에서 그게 문제가 한다는 되는 거죠. 겁니다. 저 그래서 신혼여행 갔던 거 옛날에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그게 태국 갔다 왔죠.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 와서 느끼는 감정은 똑같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니까 이 집에 와서 생각하면 정말 억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문 지식 없는 무자리가 가이드 이 자체가 관광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역사 왜곡이라는 서울 이미지를 뭐 망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있을 텐데 이게 단속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내려는 여행사 간의 출혈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관광의 질이 저하된다든지 재방문율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관광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한국의 이미지가 전 세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깃발 관광, 저가 관광이 많았다면 요새는 맞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개인 여행으로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뭐 이제 단체 관광들이 많이 왔다가 지금은 한 절반 가까이가 지금 그 개별 관광 자유여행입니다. 네. 그 자유여행이라면 자유여행에 맞는 상품들을 많이 개발을 해줘야 되고 교통 인프라라든가 어떤 이 통역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떤 뭐 전문 가이드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좀 질을 높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전 세계 140개국 중 25위랍니다. 주변 아시아 국가 중에 최저 수준인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관광 산업이야말로 정말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든요. 그럼요. 그런 상황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뭔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다가 의료라든지 우리나라의 수준에 따라서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한참 뜨는 마이스 컨벤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하는 그래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거든요. 네. 그거 알려주면 외국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중국과 또 다른 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대로 알려내는 그런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한류에만 국한되지 않고 좀 다양한 분야로 넓혀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해서 침체가 돼 있고 그나마 이제 요커들의 소비가 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일에는 좀 빛과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일을 좀 경계해야 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저는 이제 중국 그 관광객들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들 느끼는 게 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뭐 메이드 인 차이나다. 아, 중국인 예, 뭐 관광객이다. 말투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무시당했다는 인식들을 많이 갖는데 네. 우리한테 들어오는 손님들을 갖다가 우리가 내쫓는 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테마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그 관광 상품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요한 평론가님도 한 말씀 주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려면은 제대로 잘 포장해야 되고 인프라를 잘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수준에 비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제대로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만기 숙명여대 교수,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